웰빙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좀 식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힐링이라는 말들은 어떠신가요? 몇 년 전이었죠? 이제 뭐 이경규가 나오는 뭐 힐링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힐링이란 말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그 웰빙은 아마 그 전부터도 웰빙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쓰였던 것 같고 지금도 말을 바꿔서 다양한 형태로 많이 저속 노화죠 요즘에는. 슬로우 에이징에서 이제 저속 노화 뭐 이런 식으로 그 말을 쓰시는 의사분이 많이 퍼뜨리시면서 저속 노화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사실 웰빙이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속 노화는 말 그대로 우리가 늙는 건 기정사실인데 조금 더 천천히 늙을 수 없을까인 거고요. 웰빙은 말 그대로 잘 존재하는 건데 이 잘 존재하기 위해서는 건강은 당연히 필수적인 거고요. 잘 존재하기 위해서는 급속 노화가 오고 건강이 나빠지면은 우리가 잘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웰빙은 이제 지금부터 정말 웰빙의 시대가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필수적으로 정신적인 얘기는 이제 뭐 하기자고 하면 너무 많이 길 것 같고요. 이제 몸적으로 건강해지려면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건강한 먹거리가 또 많이 이제 화두가 됐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은 유행을 굉장히 잘 탑니다. 그래서 어떤 때 뭐가 유행하면은 어떤 영양소가 유행이다 하면 이제 그때 그걸 먹는 열풍이 불고요. 뭐 간식도 마찬가지죠. 카스테라가 유행할 때는 카스테라 열풍, 겨울에 뭐 붕세권 이러면서 붕어빵 열풍 이런 것처럼 건강도 굉장히 아이템을 변형시켜가면서 굉장히 다변화를 시켰는데 이제 마인드풀 리빙 클럽에서 추구하는 이 건강한 먹거리, 건강한 삶이라는 것은요, 특별한 어떤 음식을 먹는 컨셉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뭐 요새 MNN이라는 물질이 있나요? 그러니까 저속 노화를 위해서 먹는 그 영양제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아는 사람들은 공공연하게 유명인들부터 많이 먹고 있던데 그걸 먹어서 좋은지 안 좋은지 저는 먹지 않아봐서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누구나 식사는 하루에 2끼 내진 3끼 식사를 하는데 그 제가 식습관을 관찰을 해보면 당뇨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아주 친하신 분들 살펴보면은 분명히 먹는 거에 굉장히 영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수적인 것들을 놓치고 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오늘 버터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버터 치면은 버터 예찬론자들이 굉장히 쏟아질 거예요. 국내에도 외국의 유명한 의사가 버터를 하루에 이만큼씩 먹고 자기 몸으로 실험해놓은 영상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 기름이나 이제 뭐 식용유가 나쁜 건 이제 다 알겠어. 불포화 지방, 식물성 기름이 나쁜 건 다 알겠어. 근데 식물성 지방 중에서도 약간 중세 지방 뭐 이렇게 MCT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뭐 이런 건강한 식물성 오일은 굉장히 좋다던데 이러면서도 요새 올리브 오일 먹는 열풍이 있죠. 레몬즙과 함께 먹으면 더 좋더라. 그래서 열풍이 있죠. 근데 이제 버터는 최근에 또 많이 각광을 받지만 조금 이제 이 각광 아직까지는 붐까지 일어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포화지방이라는 게 인간한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아버지가 건강이 좀 안 좋아지실 때 제가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건강을 살필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제가 아버지한테 필요한 거. 근데 아버지가 이 음식은 잘 안 드시더라. 식습관을 제가 잘 아니까 그때 이제 필요할 때 많이 권했던 것들 중에서 최근에 변비로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명절 때 뷔페를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드시는 걸 보니까 저렇게 드시면 당뇨도 오고 저렇게 먹으면 변비가 올 텐데 그러고서 변비가 오니까 식이섬유가 많은 뭐 차전차피라든지 환으로 된 이런 것들 이제 이런 음식들을 드시는 걸 보고서 그런 이제 환 같은 것들이 장 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 환을 많이 드시면 또 섬유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그 믹서기에 섬유질이 꽉 껴가지고 안 돌아가는 상태처럼요. 어떤 분들한테 그 뻑뻑해질 수가 있어요. 노인들이나 이 장 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 그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이 포화지방 같은 거예요. 그래서 크론병 같은 거 아시죠? 이 장이 되게 예민하셔가지고 정말 삶을 많이 불편을 느끼는 분들이 이제 카니보어 다이어트라고 해서 고기만 먹는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아니고요. 건강하신 분들은 고기도 먹고 포화지방, 뭐 건강한 이제 식물성 기름, 이제 이런 것들 다양하게 드셔야 되는데 장에 이미 문제가 많이 생겼을 때는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또 독성도 좋은 성분도 있지만 독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런 걸 다 끊고 고기만 먹었을 때
그리고 이제 이 불포화 지방을 많이 먹었을 때 치유가 되는 분들, 기적처럼 치유가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카니보어 다이어트에 대한 거 의사분들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뭐 책 내놓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시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뭘 먹어도 병원에서 주는 뭘 먹어도 채식했더니 더 나빠지고 했는데 카니보어 다이어트하고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인간에게 필수한 이게 바로 지방, 좋은 지방인데 식물성, 좋은 식물성 지방도 필요하지만 사실 동물성 지방, 불포화 지방도 필요해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보다 며칠 드셔보시고 변비가 이제 거의 다 해결이 되시고 몸에 활력이 붙는 걸 느끼신 거예요. 이 불포화 지방이라는 것은 이제 이 탄수화물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당이나 탄수화물은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면 염증을 만들고 이렇게 이제 몸에 이 많은 무리를 주는데 불포화 지방은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지지 않을까, 몸에 기름이 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게 많은 의사들을 통해서 검증이 됐어요. 근데 너무 많이 먹고 칼로리가 오버되면 제가 GL이라는 개념을 얘기했지만 칼로리가 오버되면 그건 무조건 또 살이 됩니다. 적당한 기름을 불포화지방을 이제 먹었을 때 굉장히 이제 불포화가 아니라 포화지방을 많이 적당량 먹었을 때 이게 필수적으로 다른 영양분을 흡수하고 합성시키는데 필수한 성분이 지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탄은 좋다는 거 다 알고 고지는 좋다는 것도 다 이제 상식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그 고지방이라는 게 올리브유와 같은 좋은 식물성 지방에 없는 또 이 동물성 지방이 좋은 꼭 반드시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건강하신 분들은 뭐 올리브유만 먹어도 괜찮겠지만 분명히 이제 그렇게 소화가 떨어지시는 분들은 특히나 노인들로 갈수록 이런 버터 같은 좋은 지방은 뇌에도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영양소예요. 그렇게 먹을 때 치매 같은 것도 예방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게 굉장히 종합적인 개념인데 이거를 사실은 올리브유 좋으니까 올리브유 다 따라 먹고 레몬즙 좋다니까 다 레몬즙 먹고 식이섬유 많이 먹어야 된다고 또 식이섬유 다 따라 먹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저런 다양한 교육들을 통해서 많은 지식 정보를 알고는 있지만 이런 것들을 또 계속 종합적으로 볼 때는 사람마다 조금 자기한테 지금 반드시 내가 지금 어떤 몸에 건강 이상이 왔을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영양소가 뭔가 결여된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버터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소금. 저는 이제 꼭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물에 소금을 반 티스푼 정도 타가지고 안 먹는 날도 있고요. 한식 된장국을 먹을 예정이 아침 그럴 때는 안 먹고요. 빵 한 조각을 먹겠어. 이런 날은 꼭 아침에 소금물부터 제가 한 잔 먹거든요. 그럴 때 저는 이제 제가 제 몸을 가지고 많이 실험을 해봤는데 그렇게 소금물을 아침에 먹었을 때 확실히 피로도가 떨어지지 않는 걸 느끼고 건강한 지방, 버터 같은 걸 먹었을 때 인슐린이 확 분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확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후에 급격하게 피로해지고 갑자기 가라앉고 이런 게 확실히 줄어든다는 걸 저도 제 몸으로 실험을 해보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이 맞네. 건강한 지방이 필요하네. 저는 그래서 제가 제 몸을 먼저 항상 저는 좀 건강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좋은 정보가 있으면 제가 몸으로 실험을 많이 해봤어요. 아주 오랜 동안 다양한 실험을 해봤는데 결국은 인간은 필요한 영양소들이 다양하게 필요한데요. 어느 하나만 트렌드에 쫓아서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 이런 것들은 내가 식품에서 잘 섭취하고 있는데 자기 식습관에 따라 어떤 게 많이 결여됐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식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었거든요. 20대 빵을 많이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느껴보니까 저는 오히려 20대보다 지금 체력이 제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소금 같은 게 제 식습관에 굉장히 부족했고 또 좀 느끼한 음식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또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기라든지 뭐 버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먹었을 때 건강에 효과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웰빙이라는 게요. 잘 존재한다. 나의 감각을 잘 느껴보고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한다를 느끼는 감각. 그것도 웰빙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명상을 할 때만 잘 존재하고 내 감각을 느끼는 게 아니라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웰리스 센터 가면은 먹기 명상 같은 걸 하는 게 그런 감각을 깨워보기 위함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정말 웰빙에 어떤 자기한테 맞는 음식에 대한 다양한 교육도 받고 그런 음식을 자기가 특별한 음식을 찾아 먹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 내가 먹는 식습관들 중에서 나한테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게 좀 결여된 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남이 좋다는 거 쫓아가는 그런 웰빙이 아니라 나한테 맞는 몸을 잘 존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마인드풀 리빙 클럽에서는요, 건강한 식재료, 매일 일상에서 매일 우리가 먹는 것들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소개도 하고 건강에 대한 상식도 전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